기본서 31페이지 방갈로 4번의 중거 타당도 하겠습니다. 1. 동시 타당도가 있고 2번에는 예측 타당도가 있죠. 자, 중거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하고 예측 타당도 또는 애언 타당도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동시 타당도 보겠습니다. 동시 타당도는 갈로 안에 공인 타당도하고 공존 타당도 같은 말이라고 좀 가져가셔야 돼요. 보기에 공인 타당도, 공존 타당도라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옆에 보세요. 현재 상황을 측정하는데 초점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밑줄 거세요. 현재. 그리고 2. 예측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고 미래 상황을 측정하는데 초점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 밑줄 긋고 예측 타당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예측 타당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오면 예측 타당도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나중이라는 것도 이것도 미래죠. 자,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수행 수준과 관련성이 높을 때 예측 타당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3번 보세요.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게 예측 타당도의 단점인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적성검사지로 그 능력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알맞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성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명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10명이 예를 들어 지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이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하겠죠. 3명을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해보니까 1등이 90점, 예를 들어 2등이 85점, 3등이 80점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적성검사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3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 새로운 적성검사지가 확실한지 안 한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수를 맞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채용돼서 향후에 이 사람들이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난 후에 업무 수행 능력이 1등 받은 사람이 1등을 했고 2등 받은 사람이 2등을 했고 3등 받은 사람이 3등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적성검사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예측 타당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적성검사지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향후에 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 그 적성검사지는 타당도가 높다. 즉 어떤 타당도? 예측 타당도. 예측이라는 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미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타당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 타당도는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새로운 적성검사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적성검사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측 타당도는 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1년이든 6개월이든 기다린 후에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측 타당도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동시 타당도는 현재에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에 1년 정도 근무했는 사원들이 있겠죠. 1년 정도 근무한 사원이 있으면 업무 수행 능력이 1등, 2등, 3등인 사람을, 요 세 사람을 새로운 적성검사지를 시험을 한번 딱 치게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해가서 업무 수행 능력이 1등인 사람이 적성검사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2등이 중간 점수, 3등이 요렇게 순서대로 요렇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 새로운 적성검사지는 좋은 검사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냥 현장에서 바로 업무 수행 능력이 검증된 요 세 사람을 가지고 요 시험을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동시 타당돼요. 요게 이제 현지에서 바로
타당도를 검사할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중거타당도에는 동시타당도, 애언타당도가 있는데 동시타당도는 현재에서 그냥 확인을 해보는 거고 애언타당도는 미래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기준이 있다라고 돼 있죠.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상관계수를 쓴다라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거타당도에는 동시타당도, 애언타당도가 있고 이것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교재로 오셔서 3. 타당도 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예. 비교하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방갈로 5번 구성타당도 가겠습니다. 자, 구성타당도하고 구인타당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기에 구인타당도라고 나오면 구성타당도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요 1 보면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검사가 이론적 개념의 밑줄 곱셈 구성인자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구성인자 밑줄 꺼보세요. 그러면 구성인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구성타당도 찾아가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 즉 적성, 지능, 흥미 등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요 문장은 문제 100번에 보기 3번에 나오는 건데 요 문장이 나오면 맞다고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종류를 볼게요. 구성타당도의 종류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수렴타당도, 동그라미 2번에 변별타당도, 동그라미 3번에 요인분석법. 구성타당도에는 수렴, 변별, 요인분석법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타당도 먼저 보겠습니다. 수렴타당도는 유사한 특성이라고 돼 있죠. 유사한 특성.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타당도가 높다. 타당도 계수를 사용하죠. 수렴이라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유사한 특성. 앞 시간에 봤을 때 수학 시험하고 대학 수능 시험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 비슷한 것끼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별타당도를 보세요. 변별타당도는 다른 특성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수학 시험하고 뭐 체육 시험이라고 조금 해보세요. 이게 좀 다르다라고 가정하시면 다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낮아야 변별타당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타당도 보세요. 다른 특성, 포인트는 다른 특성이고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타당도가 높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 역시 변별타당도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 계수를 사용하는 거고 3번 요인분석 볼게요. 요인분석은 요인타당도라고도 하는 건데 밑에 문장이 나와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인타당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분석한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각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을 밝히는 것. 요거 했을 때 요인분석법 찾아가시면 되고 요인분석법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요인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도 계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57조 91번 가겠습니다.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떠한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라고 했죠. 적성검사 받았는데 이 적성검사지를 가지고 향후 미래의 업무 수행 능력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성검사가 높은 사람이 업무 수행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죠.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고 92번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나중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기다렸다는 거잖아. 나중에 나온 점수하고 비교하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예언타당도, 예측타당도, 예언타당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갈로 안에 있는 거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93번 회사에서 인사선발 및 배치와 관련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심리검사 용도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로 익혀보세요. 회사에서 인사선발
사람들을 선발하거나 또는 그 채용된 사람을 배치하려고 해요. 배치하려고 하는데 심리 검사를 했대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심리 검사를 해서 이 선발이라든지 또는 이 자리에서 배치했을 때 향후에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판단하려고 심리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에요. 예측. 93번에는 4번. 94번 검사가 이론적 개념의 구성인자 밑줄 그어요. 구성인자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는 그렇죠.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 같은 말이에요. 95번 다음 중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4번 내용 타당도는 여기 있는 거잖아. 아니죠. 구성 타당도는 수렴, 변별, 요인 분석법 이렇게 있고 96번 검사의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구성 타당도는 수렴, 변별, 요인 분석을 수험생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답은 1번인데 기대표 작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번에 보세요.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말이 있죠. 요인 분석 밑줄 긋고 3번에 실험을 통한 집단 간의 차이 검증. 차이라는 것은 다른 특성이잖아. 맞아요. 이게 변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변별을 말하는 거고 4번 유사한 특성. 유사한 특성 그렇죠. 수렴을 말하는 거예요. 수렴 타당도. 그래서 96번에는 1번이 아는 것이고 97번 가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실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관계가 없는 것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타당도는 어떤 것인가? 자, 수렴 타당도는 유사한 특성, 변별은 다른 특성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7번의 답은 3번이에요. 수렴 및 변별 타당도. 98번 한 연구자가 검사를 개발한 후 요인 분석 밑줄 그으세요. 요인 분석을 통해 그 검사가 검사 개발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인가? 요인 분석이라는 문제를 딱 보시면 어떤 거예요? 요인 분석이 어디에 있어요? 요인 분석이 보기에 있으면 요인 분석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보기에는 요인 분석이 없죠. 그러면 요인 분석은 구성타당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성타당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99번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분석된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각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했을 때 이게 1번 요인 타당도 요인 분석법 같은 말이에요. 100번 가겠습니다. 다음 타당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4번을 보겠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연구자가 개발한 새로운 검사와 다른 특성 밑줄 그으세요. 다른 특성. 다른 특성이 아니고 수렴 타당도는 유사한 특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101번 타당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구성 타당도가 높으려면 수렴 타당도는 높아야 하지만 변별 타당도는 낮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둘 다 높아야 되지. 자, 구성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하고 변별 타당도하고 요인 분석 이렇게 있는데 수렴 타당도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비슷한, 유사하기 때문에 야들이 상관계수가 높아야 수렴 타당도가 높고 변별 타당도는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낮아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낮아야 높고 상관계수가 높아야 높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구성 타당도가 문제가 뭐였어요? 구성 타당도가 높으려면 야가 높으려면 수렴 타당도도 높아야 되고 변별 타당도도 높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요거 좀 이해됩니까? 자,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가 있으면 수렴 타당도는 상관계수가 높아야 높다라는 거는 맞고 변별 타당도는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낮아야 높다라는 말은 맞지만 구성 타당도가 높으려고 하면 둘 다 수렴이든 변별이든 높아야 높잖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01번에는 3번이 틀린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교재로 다시 와보면 타당도의 4가지 종류를 다 배웠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증거, 구성 타당도 4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예요. 내용 타당도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 했지만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시험이 중간고사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누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는 영어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보고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에 요 영어 시험이 타당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확인하는 거고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이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중간고사의 영어 시험지이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많이 있는 이 시험지를 들고 지나가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이게 영어 시험지인데 이게 영어 시험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영어 시험지라고 물어봤고 시험지에는 영어가 꽉 있죠. 그럼 예, 영어 시험인 것 같네요 라고 했을 때가 안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시험지, 영어로 꽉 된 시험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일반인한테 이 시험지가 수학 시험지인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수학 시험이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 시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안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중거 타당도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적성 검사지 점수하고 향후 미래의 업무 수행 능력 점수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예요? 예언 타당도. 그리고 새로운 적성 검사지 하고 그리고 현재 그냥 그 회사에 1년 다닌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과의 점수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동시타당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시타당도는 현재, 예언타당도는 미래라는 걸 가져가시면 되고 구성타당도는 수렴, 변별, 요인 분석법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은 유사한 특성끼리 비교해서 거, 변별은 다른 특성, 요인은 그냥 요인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당도 네 가지 종류는 다 정리했고 기본서 페이지 31쪽 다시 방갈로 6번 가겠습니다. 타당도, 기타 내용, 타당도에 대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 장면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배치 및 분류 목적으로 심리검사를 사용하려면 각 배치에 대한 검사의 차별적 타당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차별적인 것은 조금 구별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가볍게 읽고 가세요. 이것도 문제 맞추기는 쉬워요. 동그라미 1번. 인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검사의 내용 타당도를 입증하려면 검사 내용이 직무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장애인의 경우 검사 실시의 표준 절차를 벗어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특정 검사가 직무 수행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되었다면 그 검사나 밑줄 거 보세요. 타당도가 확립된 검사죠. 맞습니까? 그렇죠.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그 검사지가 타당한 거잖아. 맞습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문제에서는 신뢰도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험생 여러분, 신뢰도 타당도 우리가 좀 구별만 조금 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이 타당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문장이 나와가지고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타당화 과정 찾아가시면 됩니다. 특정한 종류의 한 검사로 측정하려는 행동 표본이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타당화 과정. 3. 심리검사의 표준화 과정에서 타당도의 기준은 뭐냐면 1. 어떤 증거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합리적인가? 2. 문항 제작이 잘 되어 있으며 행동 증거의 수집이 적합한가? 동그라미 3. 검사 전문가가 그 도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타당도 기준을 하는 건데 보기에서는 뭐냐 하면 표본 집단의 크기가 적절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본 크기.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이 몇 명을 이렇게 대표해 가지고 그 적성검사지를 시행하는지 그 표본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4.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 그냥 오염, 증거 오염이라고만 가져가세요. 알겠죠? 5. 70명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에 대한 적성검사의 타당도 계수가 0.4였다. 만일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면 검사의 타당도 개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만 가져가세요. 입사 시험할 때 요 세 사람만 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떨어진 사람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 무조건 타당도는 높아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0쪽 102번 가겠습니다. 산업 장면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특정 검사가 직무 수행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검사는 신뢰도가 확립된 검사이다. 아니죠. 신뢰도가 아니고 타당도가 확립된 검사잖아. 103번.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종류 한 검사로 측정하는 행동 표본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타당화 과정. 104번. 다음 중 심리검사의 표준화 과정에서 타당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렇죠. 3번. 사용된 표본 집단의 크기는 적정한가? 그거는 아니에요. 105번.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것은 그렇죠. 증거 오염이 됩니다. 106번. 70명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에 대한 적성검사의 타당도 개수가 0.42였다. 만일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면 그 검사의 타당도 개수는 그렇죠. 높아진다는 게 맞는 말이고 107번 갈게요.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3번이에요. 보세요.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이해됩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도 있고 낮은 검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 해가지고 타당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이 문장이 맞는 말이고 1번은 왜 틀렸냐 하면 어쩌다 한밤중에 노상방뇨한 사람을 훈방 조치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서 범법에 대한 타당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죠. 노상방뇨하면 무조건 잡아들여야 되겠죠.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방 조치를 했다는 거는 그 경찰이 마음이 넓어서 그냥 한번 풀어줬는 거지 타당도가 없어서 풀어줬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 2번 보세요. 채점자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는 검사는 우선 타당도를 의심해야 된다. 채점자가 재량권이 많이 줬는 것은 뭐예요? 채점자가 한 신뢰도죠. 신뢰도는 뭐예요? 결과에 대한 일관성. 누가 매겨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도를 의심해야 되지 타당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4번 보세요. 한국어를 못하는 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지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항상 신뢰도는 낮다라고 되어 있죠. 신뢰도가 뭐예요?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죠. 그런데 한국어를 못하는 미국인이래요. 그러면 이 미국인은 한국어 지능 시험을 치면 계속 낮은 점수가 계속 나오겠죠. 왜? 한국어를 못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낮은 점수가 계속 나왔다. 그러면 이 낮은 점수가 계속 나왔으면 일관성이 있죠. 그럼 무조건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가 아니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 2번, 4번 몰라도 돼요. 알겠죠? 3번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108번 다음 중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내적 합치도 개수 밑줄 거 보세요. 내적 합치도 개수는 반분 신뢰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반분 신뢰도. 크기를 결정짓는 원인은 두 검사 시행 간의 시간 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 간격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 할 때 시간 간격을 두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2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타당도는 다 정리가 됐고 기본서 오시면 페이지 33쪽 보면 상갈로 5번에 주요 심리검사 차례죠. 주요 심리검사에서는 총 6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지능검사까지 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방갈로 1번 지능검사 가겠습니다. 1. 케텔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유동성 지능과 동그라미 2번에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요 구분만 좀 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유동성 지능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선천적이라고 하나 쓰세요. 선천적.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결정성 지능에는 후천성이라고 쓰세요. 후천적. 자, 유동성 지능을 먼저 볼게요. 기어, 선천적인 지능이고, 니어, 뇌 손상이나 정상적인 노령화에 따라 감소한다. 디거, 14세까지는 지속적으로 발달되다가 22세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결정성 지능을 보면 갈로 안에 결정체적 지능 같은 말이에요. 보기에 결정체적 지능도 나와요.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성인기에 지능이 쇠퇴한다고 단정지었던 과거의 관점에 수정을 가하는 이론. 밑줄 보세요. 과거의 관점에 수정을 가하는 이론이고, 니언의 개인의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따라 40세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밑줄 거 보세요. 발전 가능한 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발전 가능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목에서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했으면 우리 내가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달라요. 결정성 지능이 발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의해 보면 선천적인 거예요. 그 지능이 퇴보하는 거고, 결정성 지능은 발전하는 거예요. 요것만 좀 안 헷갈리시면 돼요. 알겠죠? 제목하고 내용하고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61페이지 109번 갈게요. 성인기 지능이 쇠퇴한다고 단정지었던 과거의 관점에 수정을 가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케텔의 결정적 지능 찾아가시면 되고, 110번 케텔의 주장한 결정체적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개인의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환경에 따라 40세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발전 가능한 지능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재 다시 오셔서 2번 스탠포드 비뇌 검사 기본서 다시 하는 겁니다. 페이지 33페이지 2번 스탠포드 비뇌 검사 했을 때 오른쪽 보세요. 지능지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심리검사, 요 문장이 나오면 스탠포드 비뇌 검사 찾아가시면 되고, 3. 지능의 발달 곡선 있죠. 그러면 직업 주기상 각 직업마다 생산성이 창조성 업적이 결정에 이르는 시기가 있다. 직업의 결정 시기는 지능의 발달 곡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능의 발달 곡선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111번 보세요. 지능지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심리검사는 했을 때 스탠포드 비뇌 검사 찾아가시면 되고, 112번 직업주기상 각 직업마다 생산성이나 창조성, 업적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있다. 직업의 결정 시기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능의 발달 곡선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본서 다시 오셔서 4.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라고 돼 있죠. WAIS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웩슬러라는 아저씨가 성인지능검사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 약간 적용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냥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계열을 한번 볼게요. 기억해보세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의 두 개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언어성과 동작성.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언어성 검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동작성 검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어성 검사의 밑에 보세요. 기억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기본 지식, 니언에는 어휘 문제, 디귿은 이해 문제, 리얼에는 숫자 외우기, 미음에는 산수 문제, 비읍은 공통성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작성 검사에서는 차례 맞추기, 바꿔서기, 빠진 곳 찾기,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 되겠습니까? 자, 언어성 검사에서는 총 하위 개념이 6개고 동작성은 5개죠. 이거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중 언어성 검사가 아닌 것 해갖고 동작성 검사가 하나 나오고, 다음 중 동작성 검사가 아닌 것 해가지고 언어성 검사가 하나 나와요. 자, 요거 외울 방법은 앞글자 따가지고 언어성 검사 옆에 하나 써놓아 보세요. 기어이 숫상공 앞글자 따는 거예요. 기본 지식의 기, 어이의 기어이 숫상공.
기어이 가신다면 막 그런 노래 있죠. 그러니까 기어이 숫상공 이렇게 외우시고 동작성 검사는 차 바빠 모토 차 바빠 모토 차가 바쁘겠죠. 빠르게 가는 거잖아. 차가 바빠요. 근데 차는 뭐로 가요? 모토로 가는 거잖아. 차 바빠 모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유치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동남 4번에 숫자 외우기는 단독 문제 나옵니다. 숫자 외우기는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 손상되기 가장 쉬운 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 숫자 외우기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62페이지 113번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숫자 외우기 추리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리력은 없었어요. 알겠죠? 기어이 숫상공 차바빠 모토 했을 때 추자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고 114번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을 보세요. 언어성 검사에는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는 맞는데 바꿔쓰기는 동작성 검사잖아. 바꿔쓰기. 그렇죠? 이거는 동작성 검사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 115번 K 웩슬러의 언어성 검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꿔쓰기는 차바빠 모토 동작성이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116번 K 웩슬러의 동작성 검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공통점은 기어이 숫상공 공통점 찾기가 있고 117번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 형성되기 가장 쉬운 검사는 그렇죠. 숫자 외우기 117-1번은 문제로 좀 익혀볼게요. 웩슬러의 지능검사의 결정적 지능과 관련이 있는 소검사는 요거는 이해 공통성 이렇게 좀 찾아가세요. 알겠죠? 문제 보고 익히세요. 118번 다음 주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지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능 검사. 그러면 웩슬러 거 2번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